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당황스럽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반가. 죄송해요. 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만 먹고 하죠, 밥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 1년 만에 하네요, 이걸. 배고파. 먹는데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아, 먹으니까 목이 좀 돌아오네. 아, 진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아, 더워. 밖에 비가 오거든요. 아,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저 이거 먹을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걸 들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응? 어? 어. 뭐지?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새롭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Welcome. And sorry that I can translate directly everything for you guys. So after a few hours, maybe
subtitles will be on, and please watch it aga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인사 몇 번 하니? almost. Yo, it's done. Done. 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점심시간이신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럼 집에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좀 키게 됐고요.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촬영을 하고 왔어요. 촬영하고 와가지고 그 목이 그 4시 반 정도에,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왔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멤버들은 이제 지금 아직 촬영하고 있는 멤버도 있고요. 다른 멤버들은 촬영하고 있는 멤버도 있고, 저처럼 이제 끝난 멤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아마 오늘 작업실에는 저 혼자라 다른 멤버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어제 이제 그저께 활동도 끝나고, 이 죄송해요. 제가 이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 채팅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할 얘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따가 킬게요. 채팅 다시. 할 얘기가 정리가 안 돼. 왜 이렇게 멀티가 안 될까요? 그래서 막 채팅 이렇게 보다가 할 얘기 다 까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까지 했더라.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촬영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왔고, 지금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잠을 안 자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제 오늘 하겠다고 한 거는, 어쨌든 앨범이 나온 지 지금 근 3주 정도 됐고요. 뭐 어제 슈가 영상도 있었고 활동도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오늘 이제 달달방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더 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감사하게도 되게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이 뭐 그전까지 뭐 앨범 리뷰니 뭐 하면서 이제 뭐 거창하게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가 앨범 같이 그 여러 곡들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냥 뭐 있었던 비하인드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부분들, 뭐 그냥 그런 거 정도 얘기하고, 또 각자 다른 친구들의 얘기는 다른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냥 오늘은 제 얘기만 하는 걸로, 네, 제가 그냥 느꼈던 것들 뭐 그런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음악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꺼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제 벌써 거의 10분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슬슬 이제 한번 짝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밥이 안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쭉 들었어요. 매브 더 소울 7. 매브 더 소울 7을 쭉 들으면서 간만에 이제 완주라고 하네요. 정주행을 쭉 하면서 이제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요즘 뭐 들었던 생각들 정리도 좀 하고, 어떤 마음으로 작업했었는지 좀 기억도 좀 상기도 좀 시켜보고 하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방금 전까지 섀도우를 듣고 있었는데 섀도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시작해볼게요. 매브 더 소울 7. 네, 저희가 뭐 이미 앞서 사실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섀도우랑 이거로 사실 따로 낼 계획이었고 근데 이제 저 여러 가지 저의 이제 니즈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하반기 앨범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면서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앨범이 딜레이가 되는 만큼 또 연말도 껴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섀도우랑 이거를 합치게 되었고 세븐이라는 타이틀을 어쨌든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적절한 제목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같이 상징할 수 있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고 섀도우랑 이거를 사실 합쳐서 같이 낸다고 낼까라고 했을 때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네, 진짜 감이 안 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세븐이라는 게 딱 적절하게 7년 차라는 그런 연도에 적절하게 적절하게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작업 시간도 길었고 연습 시간도 지금 굉장히 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짜임새 있게 사실 되게 이상적으로 작업을 이 가능한 시간이었고 저는 본보야지 이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작업 시작했었고 이제 뭐 그러게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 사실 뭐 이 앨범에 보면 어쨌든 정규니까 페르소나 시리즈부터 트랙들이 다 있잖아요. 20트랙. 이게 세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세븐이라는 게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현재 방탄소년단에 그래서 이 앨범이 그냥 이 앨범에 답이 다 있어요. 당신이 혹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는 의문 뭐 이제 100만 하트 감사합니다. 뭐 그 그런 일 저런 기능이 생겼구나. 원래 있었나? 100만 댓글인가? 100만 뭐 아무튼 뭐 100만 댓글 감사합니다. 뭐 리액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씨 까먹었어. 아 예.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 네.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맞아. 이 모든 질문이 여기 다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컸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끝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 앨범은 사실은 제 사견으로는 저는 우리 7명의 합의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합의를 본 거예요. 예. 우리 7명은 그래도, 어, 우리 7명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같이 재밌게 뭔가를 해나간다는 지금 해나간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합의점을 저희가 찾은 거고 그 최종 합의점의 어떤 총 프로세스 같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페르소나 섀도우 이고라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단어들의 개념이 그냥 있을 뿐이지만 그냥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정반합처럼. 그래서 어 그냥 저희의 어떤 환희 그리고 어두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 7명이 같은 배에 타 있어서 다른 것을 보고 있어도 우리가 한 것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마음을 같아야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이거로서 담겨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게 작업을 쭉 하고 뭐 친구들이랑도 많은 얘기 나누면서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특히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앨범이었어요. 왜냐면 뭐 오온이 이제 애노를 이렇게 리버스 한 것도 그렇고 뭐 이거도 마찬가지고 쭉 7년 전에는 어땠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작업하면서 하게 되었고 그 생각들의 그런 발로들이 결국에 미국에서 약 25일 정도 거의 한 달간을 연습을 하고 그 전에도 한국에서 거의 3주 동안 연습하고 그 전에 뭐 두세 달씩 한국에서 계속 작업하고 다시 그렇게 뭔가 우리가 한 발을 더 제대로 당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을 때도 많았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계속 과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회상하면서 레미니스 하면서
돌아보고 어떻게 걸어왔었더라? 뭐 이런 생각들, 그때는 저랬었지, 이때는 이랬었지,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했었지, 이런 시절도 있었지, 막 서로 싸우기도 했었지, 뭐 화해도 했었지. 그런 생각들을 쭉 덮어보면서 해서 되게 많이 울었고 많이 웃었고, 되게 굉장히 희노애락이 그의 감정들을 많이 느끼면서 되게 절절하게 작업을 했었어요. 저도 다들 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10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된 앨범이고, 이제 뭐 끝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시국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저희가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국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결국 모든 종착지는 음악이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 음악이 어쨌든 유산 하나의 저의 유산으로서 세상에 빛을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다행이고, 그래도 참 기분이 좋아요. 네,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인 노래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섀도우인데 소울을 제가 방금 전까지 듣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쭉 여기서 이제 오래 작업실에 와서, 저도 작업실에 오랜만에 와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작업을 그 앨범 낸 이후로 한 곡 정도밖에 하진 않았어요. 좀 뭐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좀 진도 빠져서 작업을 할 뭐 영감이나 이런 거는 있었는데 뭔가 여기까지 잘 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밖에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섀도우를 이제 쭉 지금 뭐 비도 오고 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섀도우를 쭉 이제 들으면서 슈가형 참 잘한다. 슈가형 정말 너무 잘하고 멋있고 되게 이게 이렇게 슬픈 곡이었구나 하는 생각? 네, 되게 슬프더라고요. 약간 뭐 이 가사들을 뭐 예전에 바다 같은 노래 하면서 뭐 같이 들었던 것도 있고, 참 그 슈가형이 참 잘해요. 정말 너무 잘 전달해줘요, 이런 걸. 저는 그리고 어쨌든 하나의 같은 동료로서 뭐 진짜 뭐 이 가사들 쭉 보면 정말 제 마음을 누군가 그대로 옮겨 넣어준 느낌? 그래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슬프고, 근데 슬퍼서 더 아름다운 그런 곡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뭐 멜로디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참여했어, 제가 제 목소리로 불렀었던 그 Were You Late to, 예전 애노가 있었던 앨범의 인트로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샘플을 해서 따와서 막 엄청 오래 작업했다고 들었어요. 되게 이것 때문에 다른 뭐 본인 개인 혹은 믹스테이프나 이런 작업할 시간들을 여기다가 많이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트랙 작업에도 공을 많이 들였고,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형이 열심히, 또 아무래도 솔로고 또 보면 그 앨범에 수록되는 솔로고 또 믹스테이프랑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본인의 애정과 그런 에티튜드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슈가 형 다운 곡이고, 제가 생각하는 윤경 다운 곡이고, 그래서 윤경이 되게 이례적으로 이제 그 인트로에 이제 영어가 이게 쭉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 톡으로 그 SOS를 보낸 거예요. 저한테 손을 먼저 좀 도와달라, 영어 가사가 있는데 좀 좀 아마 감소를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이제 그 아마 크레딧에 제 이름이 있어서 약간 보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형이 아닌데 아마 영어 가사라서 저한테 이제 좀 도움을 청한 것 같고, 영어 가사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해주고, 네,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슈가 형이 뭐 형 가사가, 저는 공교롭게도 여긴 창공이잖아,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여긴 창공이잖아 하는 그 가사가 이제 제 픽이에요. 이 섀도우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공교롭게도라는 말에 이 가진 그 어떤 그 질감, 공교롭게도라는 가진 그 공교롭게도라는 말이 가진 마티에르가 되게 어 뭔가 정말 공교롭죠. 되게 갑툭튀하게 나오면서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았고, 공교롭게도 여긴 창공이잖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참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여긴 창공이잖아 Please don't let me, 하면서 약간 폭발하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락스타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제가 슈가 형이 아니니까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슈가 형이 굉장히 많은 애정과 수고로 작업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비하인드는 그냥 제가 앞쪽 영어 가사를 조금 봐줬다는 것 뿐이고, 이거를 이제 윤경한테 그 설득하려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형의 곡의 주인이니까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윤경한테 가서 직접 보여주면서 I wanna be a rap star, I wanna be the star, I wanna be a rock star, I wanna know my,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be me, I want a big thing, homeboy, let me see, I got a big dream, 막 이러면서 막 그 윤경한테 막 형 이렇게 하면 멋있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설득하고 막 윤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건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하면 조금 끌릴 것 같다 이러면서 윤경한테 이제 컨펌 받는 그런 과정, 이런 게 되게 형과의 또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되게 어쨌든 본인 곡인데 저한테 그 보면 뭐 사실 뭐 요 잠깐의 가사를 봐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크레딧도 넣어주고 한 형이 굉장히 대인배가 아닌가, 멋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뭐 생일 축하드리고 또 어제 또 뭐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슈가 요즘 슈가 형이 너무 열심히 작업해서 좀 본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스완인데 저번처럼 막 음악 틀면 막 엄청 크게 들리는 거 아닌가? 좁게 틀어야지. 너무 많이 들었죠 블랙스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블랙스완. 네, 뭐 블랙스완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해진 표현인 것 같아요. 뭐 경작 용어도 있다고 하고, 영화 블랙스완 덕분에도 그렇고 굉장히 흑조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의 메타포로서 되게 자리 잡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블랙스완을 처음 받아서 이제 가사를 쓰려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블랙스완 영화를 다시 봤죠. 네, 집에서 앉아가지고 넷플릭스에 있었나 아무튼 그 블랙스완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는데 아, 그 요즘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27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꼴에 좀 그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눈물이 쉽게 나고, 사실은 다시 보기 싫었던 게 그 나탈리 포트만 그 분이 이제 그 손톱 이렇게 찍는 그 장면이랑 마지막 결말 장면이 너무 이제 되게 너무 충격적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블랙스완이. 그래서 사실 다시 막 되게 보고 싶다 이런 영화는 아니었는데 당연히 이 곡을 받았으니까 뭐 모티프가 된 영화를 당연히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시 봤어요. 근데 보다가 이제 울었어요. 네. 네, 울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몸부림치는 그런 뭐 백조흑조가 되고 뭐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일어나는 갈등들, 뭐 내적인 표현들이 또 이제 그 음악이 주는 거랑 또 영화가 주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니까 그래서 보면서 되게 좀 울었었고, 그래서 막 그런 무용수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제가 뭐 춤을 아주 잘 춰질 일은 평생 없겠지만 무용수의 삶은 그런 저런 무용수의 삶은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가사를 썼었고, 뭐 그렇네요. 네, 그 영화 보면서 울었던 거 정도가 많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친구들이 자꾸 영어 발음 물어봐서 영어 발음 많이 이제 도와주고, 뭐 이젠 뭐 다들 그냥 친구들이 말 안 해도 너무 잘해서 또 제가 덜 도와줄 수 있는 건 제가 도와주고 또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저한테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좀 재밌는 건 그 인싸 부분이 계속 전 들을 때 약간 인싸처럼 들려가지고 인싸 아싸 인싸 아싸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인싸 아싸 너는 아싸 아니 인싸 뭐 이런 거 혼자 되게 재미없는 드립 혼자서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네. 비하인드를 막 말하려니까 막 이제 막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 노래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딱 정말 하나 꼽자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음, 뭐, 아마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되고, 그거를 청자에게 얘기하면서 필름 잇 나우라고 하는 게, 내가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돼라고 호소하면서 그걸 찍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그 곡이 분위기나 좀 어떤 극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해주는 가사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가사를 제일 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인싸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 네, 그렇습니다. 필터인데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전혀 사실 참여하진 않았고 지민이가 가이드하고 이렇게 막 계속 들으면서 연습하는 것만 좀 많이 그 많이 좀 지켜봤었어요. 지민이가 계속 이거 연습하고 막 그 가이드 들으면서 되게 그 자기의 말투대로 그 자기 쪼대로 막 바꾸고 이런 그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던 기억이다. 지민이랑 너무 잘 지민이 되게 필터가 많은 친구니까 여러 가지로 막 되게 그 뭔가 슉슉 바뀔 수 있는 친구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뭐 사실 다른 친구들의 솔로 곡들을 같이 작업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지민이 것도 해보려고 이제 뭔가 했을 때 이미 너무 그 다른 분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미처 손을 대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미 완성이 딱 돼서 오히려 제가 손을 안 대서 훨씬 재밌고 어, 좋은 가사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지민이가 제가 이 얘기 사실 이 곡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지민이가 또 나중에 비하인드에서 잘 얘기해주지 않을까 지민 씨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씨 부탁해요.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비 오는 거랑 나름 잘 어울리니까 예, 그냥 째끼럽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쵸 시차인데 그 아마 제가 공부하실 때 계속 잡고 있던 노래가 아마 시차였어요. 왜냐면 그 한번 나름 이제 1차를 완성해서 전부 다 보냈었는데 이제 주제나 플롯이 좀 바뀌면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다 수정을 하고 아 맞다 솔로곡들을 얘기하기 전에 그 어떻게 솔로곡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어쨌든 저는 페르소나를 일전에 작업을 했어서 그 더 추가로 솔로곡들을 작업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 하우스 팀이랑 그 회사 분들이랑 다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각자 개개인이 스스로 솔로곡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지금 정서나 기분은 어떤지, 이런 컨셉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몇 번 인터뷰를 거쳐서 테마들이 정해지고, 뭐 트랙들이 정해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는 항상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정서에 가장 가까운 지금 우리가 느끼는 현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해야 그게 진심이 묻어나오고 좋은 노래가 되고 좋은 감정이 되니까 뭐 시차나 필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거에 이제 본인 그 각자 개개인 뭐 제 페르소나도 마찬가지고 지민이 정국이 뭐 태영이 다 뭐 윤경 호석이 전부 다 그 본인 정서에 이제 어딘가에서 끄집어낸 그런 곡들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하우스팀이랑 그 멤버들 개개인의 그 어떤 걸 토대로 테마가 나오고 서로 의견을 통해서 아마 초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초안을 토대로
뭐 저나 뭐 다른 아니면 뭐 각자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멤버들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송라이터들도 탑라이너들이나 이것들이 받아서 이제 각자 쓰고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걸 합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고, 제가 참여한 뭐 시차나 어 저기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문이랑 이너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그 친구들이랑 계속 이제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뭐 태영이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그 앞선 V앱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어떤 가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말은 어떠냐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막 파일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준 이렇게 그 뭔가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었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한테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보냈으면 나는 너무 그 은유적인 여기까지는 이렇게 너무 은유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되게 직관적이었어. 이 부분 되게 직관적이었어 해서, 그래서 형한테 맡긴다고 해서 형이 아마 본인 발음이나 본인의 정서에 맞는 발음으로 형이 이제 진영이 알아서 다 수정하고 어떤 부분들은 하우스팀이랑 정리해서 그 가사를 정리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 정국이 같은 경우에도 뭐 진영이랑 비슷하게 저랑 이렇게 몇 번 그냥 구두로 뭐 형 이런 건 어때요? 라면서 오가다가 아마 부분 발음이나 박이나를 이제 본인들이 그 정국이가 잘 부릴 수 있는 대로 혹은 본인이 더 원하는 대로 수정 구절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정국이가 좀 되게 특별하게 되게 바꿔줬던 부분이 아마 이 놓쳐버린 흔적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이 노래가 처음 가이드를 받았을 때 되게 당황했거든요. 왜냐면 가이드가 제가 지금 없는데 가이드를 들으면 이래요. 처음에 띵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보컬이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이제 가사가 약간 개가사였던 것 같은데 막가사라고 하죠, 소위. 그래서 약간 띵 나오고 갑자기 이래요. 갑자기 막뭐 드럼이랑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엇박자로 그냥 띵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와, 뭐 어떡하라는 거지 싶은 거예요 진짜. 여기를 갑자기 띵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무슨 말을 갑자기 여기다 어떻게 써야지? 나는 그랬어. 나 오늘 밥을 먹었어. 햄버거와 뭐 밀크쉐이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뭐 진짜 좀 난도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은 정국이의 역량이니까 소화를 한 거지, 사실은 진짜 뭐 보통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진짜 가이드 들었을 때 그 처음에 당황했던 게 아직 눈에 선해요. 갑자기 파라라라라 하고 막 너무 어려우니까 막 박이나 이런 부르는 억양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뭐 종국이니까 당연히 걱정 안 했고 뭐 너무 잘 해주지 않았나. 근데 저는 어쨌든 정국이가 바꿔준 가사 중에 너무 빠른 건지 다음에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가 어쨌든 운이 맞아야 듣기가 좋으니까 박이라는 게 이제 R&B는 박이라는 게 엄연히 있고 그러니까 꼭 라인을 맞추고 싶었는데 저게 아마 그전 가사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뭔가 좀 그냥 무난한 말들을 배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마음에 안 들었겠죠? 마음에 안 들었거나 혹은 아쉬웠거나 해서 놓쳐버린 흔적이로 이제 정국이가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바꿨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듣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잘 바꿔주다니 나보다 훨씬 낫군 이러면서 이 놓쳐버린 흔적이를 정국이가 바꿔줬다는 게 이제 제 머릿속 어딘가에 흔적으로 굉장히 박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정말 정국이가 막 모자 쓰고 막 몸도 좋잖아요. 막 되게 방황하고 막 뛰어가고 이런 정국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빙의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정국이도 본인 쪼대로 이것들을 잘 다듬어주면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저는 놓쳐버린 흔적인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안 써서일 수도 있는데 뭔가 저걸 저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사실 말로 나오면 왜 저걸 어렵다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창작을 하게 되면 저 안에 빠져버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가 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딱 찝어주면 굉장히 노래가 신선해지고 어쨌든 정국이 본인이 불러야 되는 거니까 너무 잘 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약간 이제 뭐 이건 그냥 서브 여담이지만 이제 어쨌든 사비를 보면 I can call you, I can hold you로 맞춘 거란 말이에요. I can call you, I can hold you, I can 이렇게 맞춘 건데 call you랑 hold you에 대해서 이제 저는 hold를 어쨌든 hold를 hold로 많이 줄여서 쓰니까 call hold이면 충분히 그 발음이 운율을 띄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뭐 하우스팀에서 몇 분이 이제 홀저라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셔서 저랑 정국이는 전자였거든요. 저랑 정국이는 이제 can call you, can hold you로 가야 이게 맞다 듣기가. 요즘 음악이 어쨌든 뭐 가사도 가사지만 듣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I can call you, I can hold you 이래버리면 홀저에서 그 듣는 청각적인 어떤 그 심상 자체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냥 I can call you, I can hold you 이렇게 가야 되는데 I can call you, I can hold you 이렇게 가면은 저라는 게 발음이 되게 딱딱하니까 생기게 먹은 게. 그래서 이제 막 그걸로 논박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 트랙 몇 개는 hold you라는 발음을 조금 섞어가지고 약간 hold you도 아니고 hold you도 아니고 그냥 I can hold you 약간 이렇게 들리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막 저랑 정국이랑 가서 can call you 아니 hold you를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뭐 의미 전달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게 기분이 더 좋지 않겠냐 하고 막 이렇게 뭐 좀 투닥투닥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랬어요. 벌써 지금 클래스에 지금 정국이 것까지밖에 안 했는데 지금 40분이 지났거든요. 커피 한 잔 리필하고 제가 어떻게 뭐 다들 화장실 한 번씩 다녀오시고 리프레시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짠 하시죠. 짠. 와 큰일 났다. 이제 10번이야. 어떡해요? 앞에 6개인가 7개는 그 뭐야? 그잖아요. 전자 거. 아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카페인을 먹으니까 약간 컨디션이 약간 돌아오는 그런 이 21세기 현대인이랄까 약간 없으면 막 손 떨리고 막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죠. Louder than 밤즈. 밤보다 시끄러운 트로이 시반. 트로이 시반. 이
네, Louder Than Bombs 약간 조금 처지죠. 노래가 좀 슬프죠. 다운 템포, 뭐 정확하게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게 이제 아마 앨범 처음 작업했던 노래가 이 Louder Than Bombs, 밤보다 시끄러운 일 겁니다. 이걸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작업을. 제 랩은 되게 나중에 썼고 이 노래 가사부터 작업을 했는데 많이 까였어요. 네, 많이 까였고 그거 있잖아요, 뭐 1, 2, 3 최종의 최종, 파이널의 최종, 진짜 최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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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그런 식으로 갔었던 이제 좀 약간 문학처럼 가야 되는 그런 노래, 그런 까라의 노래여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이 노래도 사실 되게 슬펐어요. 쓰면서 그냥 내내 이 노래로 시작을 하니까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뜨거. 이그 Louder Than Bombs I Break 라는 게 되게 그 뭐랄까 되게 시적이잖아요. 그 폭탄보다 더 훨씬 시끄럽게 나는 부서진다. 원래는 쏟아지는 아픔들 부분은 Louder Than Bombs I Break, 그 다음에 쏟아지는 아픔들, 여기를 원래 Louder Than Bombs I Break, 무너지는 방벽들 이렇게 썼어요. 저는 무너지는 방벽들이랑 그냥 표현이 좋아서. 근데 이제 애매하다고 사실은 어쨌든 이제 빠꾸를 먹었던 그런 가사인데 저는 아직도 그 프레이즈가 아까워요. 그냥 무너지는 방벽이라는 말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Louder Than Bombs I Break, 무너지는 방벽들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쏟아지는 아픔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뭔가 뭔 얘기가 얘네가 뭔 얘기하고 싶은지 사실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요게 채택되는 게 사실 당연했던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네가 지었던 그 표정이 아니란 걸 안 그때부터. 이 노래는 사실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이거 할 때는 그냥 막 편지들 옛날에 막 많이 받고 그랬던, 그리고 뭐 가끔 위버스 같은 거 봐도 이제 되게 슬픈 일들 그냥 뭐 저희한테 슬픔을 주시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게 슬픔 뭐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픈 사연, 뭐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고 최근에 뭐 어떤 게 슬프고 이런 게 뭐 그렇다라는 그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연장에 서서 우리와 이 사람이 되게 신나는 노래로 같이 교감하고 있을지언정 우리가 늘 좋은 상태로 그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이 그럴지라도. 그래서 네가 지었던 그 표정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되게 시작을 했고,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뭐 그 옛날 노래처럼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되게 각자의 아픔들, 쏟아진 아픔들이죠. 그래서 쏟아지는 아픔들이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안을 수 있을까? 다 안을 수는 있을까? 감히? 아니면 뭐 들을 수는 있을까? 내가 이 개개인들의 아픔을 과연 나라는 이 한낱 작은 인간이 이게 위로한다고 가당키나 한 일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고 고백이고 호소고 좀 슬프죠. 그래서 네, 뭐 참 되게 절절하게 저는 멀티를 못해서 한국을 쓰면 한국을 끝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절절한 상태로 몰입해서 이거 쓰고 블랙스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많이 슬펐고,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관계에 공개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마치 이 가이드나 뭐 예를 들면 지민이나 정국이나 막 태영이나 막 석진이 형이 부른 것처럼 막 절절하게 막 이러고 있거든요. 작업실에서 혼자. 이제 그래야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말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썼었던 것 같고, 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하인드라면 뭐 소소한 비하인드는 이제 제 뒤에
제가 좀 어쨌든 좀 특이하게 썼잖아요 벌스를. 보면 사실 페르소나 빼고 제대로 랩다운 랩을 리스펙이 있구나 우비랑 하긴 했네. 근데 뭔가 좀 어쨌든 약간 속삭이듯이 좀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음을 좋아할 때 여기다 내려가지고 이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이제 호비가 제 걸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음을 캐치해서 받는 게 저랑 음역대가 다르니까 호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Baby I'm not doing nothing rather than life Don't you want it Don't you want a thing from me 이거보다 더 낫나? 뭐 아무튼 Don't you give up your life 이렇게 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음가들을 잇는 거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호비가 자기 보이스가 아니라고. 그래서 호비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되게 이걸로 많이 까이고 그 컨펌도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호바 정말 미안했다. 다음엔 너가 첫 번째 벌스랑 부탁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어쨌든 되게 호비가 멋있게 이어졌고 어쨌든 곡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드디어 타이틀인가. 큰일 났다. 이제 거의 1시간이야. 한국당 10분이야 이거.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길 바랍니다. 네. 뭐 리뷰 다시 또 보시면 되니까. 네, 온입니다. 온 타이틀이죠. 빡세죠.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저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친구들은 약간 좀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노래는 이제 사실 뭐 이게 노래가 특이하게 트랙부터 나온 게 아니고 작은시 같은 거는 트랙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온은 이제 나도 이제를 많이 쓰게 되네. 이제 그 누구야? 정국이가 그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앨범 회의하면서 컨셉 회의하고 어떤 곡이 좋을까 그러면서 타이틀 좀 리부트 해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뭐 작은 씨가 보이 with love, 보이 in love를 갖다 보이 with love로 바꾼 거니까 이제 NO를 바꿀 건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정국이가 그냥 무심코 던진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그 회의실 앉아서 on 하면 되겠네요. on 이래가지고 제가 괜찮은데? 그러게? on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거 어떠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거기다 살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Bring It On을 갖고 나와서 Bring It On, 뭐 Keep On, 뭐 갖고 와 가족 이제 뭐 지민이가 또 이게 장난스럽게 자주 하는 말 막 뭐 있으면 예를 들면 저기 뭐 음료수가 있더라 막 갖고 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뭐 종종 들으실 수도 있는데 갖고 와 막 이런 거 하고 그게 생각이 나서 야 그냥 다 가져와 봐. 내가 다 씹어 먹어 버릴 테니까 뭐 이런 그걸로 하면 어떠냐. Bring It On. 그래서 저는 Bring the Pain On을 처음에 제가 갖고 나왔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사가 Bring the pain on 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 랭귀지 팀 쪽에서 Bring the pain on이라는 말은 어쨌든 말은 안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뭐 시적 허용 안 됩니까 뭐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뭐 인터뷰로 설득하시던지 해라라고 해서 제가 그럴 자신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Bring the pain 로 가겠습니다. 로 이제 된 거고 원래는 이제 Bring the pain on 뭐 그 고통 갖고 와 내가 처리해볼게 뭐 이제 이런 걸로 시작된 굉장히 우연의 우연으로 시작된 노래고 이 얘기를 듣고 뭐 온부터 시작해서 뭐 Bring It On 이런 얘기를 듣고 뭐 회사 하우스팀에서 되게 어쨌든 되게 좋게 봐줘서 어쨌든 저희한테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런 트랙 되게 영화 같은 트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 노래 사실은 저는 다시는 아이돌보다 빡센 건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늘 그래요. 뭐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별거 없다. 그냥 뭐 벌스 때는 진짜 빠져있다가 그냥 사비 때 잠깐 나와서 사비 좀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들어가면 된다. 댄스 브레이커인지 몰랐지. 그리고 사비가 일어났다가 철푸덕 앉았다가 뭐 돌리고 뭐 때리고 뭐 옆으로 가고 뭐 막 단풍나무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걸 줄은 몰랐던 거지. 아무도 몰랐던 거지. 아마 피디님 본인도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맨날 막 저기 앞에 춤 잘 추는 친구들 보고 저기 더랩 와서 시에나 보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했어요. 저랑 뭐 진영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냥 윤경도 마찬가지고 연습 진짜 많이 했고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제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못했으니까 그래서 더 아쉽죠. 뭔가 이게 진짜 한 번 하면 막 기진맥진해서 죽는 노래인데 막 땀이 막 그래서 자꾸 얘기가 새는데 그랬다라는 거고 가사를 쭉 보니까 이 노래를 관통하는 가사는 이건 것 같아요.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이제 늘상 여러 방식으로 하는 얘기기도 한데 뭐 하나에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이 세상이 복잡하고 뭔가 그냥 이 세상이 되게 부조리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비합리들이 넘쳐나고 합리적인 척하면서 뭐 진짜 그냥 너무 소름 돋는 일들이 많잖아요. 소름 돋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려면은 뭐 하나에 이제 미쳐야 된다. 뭐든지 미쳐야 되고 그게 뭐 자기가 하는 직업에 미치든 아니면 정말 자기가 미친 취미가 있든 막 뭔가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요 곡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얘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진짜 여기서 미쳐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미쳐 있어야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방탄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뭐 회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뭔가 섀도우들이죠. 섀도우로 어떤 대표되는 그런 것들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미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었고 실제로 이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미쳐야 된다고 그냥. 그래 안 미친다고. 뭐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가장 잘 맞는 얘기인 것 같고 Find me and I'm gonna Find me and I'm gonna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원래 거기 있었던 가사인데 제가 조금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있었던 날 찾아내라 그러면 나는 뭐 너를 갖다가 아이고 뻐사버릴 거다 요런 이제 요런 얘기 요런 원 가사도 너무 멋있어서 많이 유지를 했던 곡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재밌어요. 어쨌든 저희의 뭔가 이제 전국에 뜬금없는 뭔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트랙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뭔가 정확한 키워드나 테마가 있고 나서 트랙이 붙어야 보통은 더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고 제가 벌스원을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제가 랩을 제일 빨리 썼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벌스원을 하게 됐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가사 쓰는 김에 랩도 뭐 같이 쓰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벌스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가 이제 저는 브릿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약간 스피리추얼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뭐 근데 정말 정국이가 정말 너무 높으니까 이게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멋있게 불러줘서 진짜 높았거든요. 원 가이드도 여자 보컬분이 불러주셨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러면서 하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또 써놓고 뭔가 약간 좀 이거 너무 오글거리지 않나?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정국이가 다 소화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타이틀은 다들 잘 아시니까 욱이네요. 욱
이 노래 들으면 욱자로 끝나는 제 친구들 막 다 생각나요. 막 최성욱, 김성욱. 이 노래는 이제 동혁 슈프림보이가 비트를 쓰고 사실 뭐 그 사비 부분을 이제 사비 부분이 사실 되게 막혀서 잘 안 나와서 왔었는데 윤기 형이 좀 해결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은 아 이거 사비 어떡하냐. 뭔가 그 저희도 어쨌든 막 공연하고 이런 걸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같이 부르고 막 신나게 뭔가 막 또 어쨌든 이 사이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이퍼격의 곡이 차지하는 그 공연의 일정 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비가 뭔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템포가 뭔가 뭐 그래서 막 그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윤경이 좀 잘 해결을 해줬고 스타트도 잘 끊어져서 저는 되게 랩 편하게 썼고요. 호비도 환가를 해줬고 뒤에서 에헴도 뭐 이제 아까 오은처럼 그냥 윤경이 이제 뭔가 에헴 막 이렇게 했다가 그거 하면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그냥 같이 썼어요. 그래서 우욱은 사실 뭐 글쎄요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노래도 하나의 롤플레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분노가 있던 걸 조금 더 크게 끌어내느라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이걸 쓰는 게. 근데 그냥 뭐 셋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비슷했어요. 원래는 막 셋이서 뭔가 대결 옛날처럼 찬방구들을 만들어서 뭔가 정반합식으로 해볼까 하다가 그게 안 나더라고요. 우리 생각들이 다 비슷해서 느끼고 있는 정서들이 좀 그 정서들의 결이 좀 일정해가지고 그냥 결국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냥 똑같은 얘기 하자. 뭐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안 다르다. 그러면서 이거 뭐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진짜 뭐 SNS도 그렇고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다 자기는 뭐 사실은 뭐 되게 도덕적이나 혹은 뭐 윤리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실 뭐 있어도 우리 어머니도 예를 들면 날 모르고 나도 하다못해 같이 10년을 산 뭐 윤경이나 호석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기도 좀 사실 좀 뭐하거든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알까? 사실 내가 나를 알기도 빡센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걔 뭐 그런 걸걸? 걔 그래? 이러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하고 뭔가에 되게 그 어쨌든 한 작년쯤부터 하는 생각은 뭔가에 확신을 갖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내가 확신을 가지면 그냥 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계속 보니까 뒤에 쟤 저거네 하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어쨌든 이 우기라는 게 그냥 뭐 가사에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뭔가 갈 곳 잃은 분노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저기 너무 향하고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하고 어느 분야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사람들이 정말 쉽게 얘기하고 쉽게 그냥 까내리고 그냥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혹여나 누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걔 뭐 그거라며 그러면 그거 별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면서 어쨌든 좀 뭐 제가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서 그냥 갈 곳 잃은 아기로만 가득한 분노들이 되게 많았고 그거에서 우리의 세 명이 얘기하고자 하는 지점이 잘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랩곡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뭐이 곡은 사실은 윤경이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노래 제일 좋아하죠.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건 사비까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뭐 이런, 어차피 뭐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삶은 계속된다. And you're gonna be happy, and you're gonna be turn this all around. 모든 새로운 zero o'clock. 이것만큼 가사가 빨리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너무 제가 늘 하던 그런 생각들의 어떤 별님들이어가지고, 네, 집에 와서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이 내 잘못인가?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뭐 막 웬 버스가 나한테 똥물을 튀겼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혹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겪게 되는 피해라든지 일들, 뭐 말들, 그런 늘 하던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하루는 가고 삶은 계속되니까 이 막내라 앉은 저는처럼 춤을 진짜 처음처럼 여기는, 네, 처음처럼 뭐 그죠, 그 소주는 아니고요. 이제 눈밭을 이제 얼마 전에 눈이 한번 쫙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눈밭을 한번 그 사람들이 안 밟은 눈밭을 샥 보면은 숨이 갑자기 이렇게 탁 막혔다가 숨이 이렇게 후 쉬어지는 경험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눈밭을 볼 때 싹 눈이 착 깔렸으면은 그걸 보면서 숨이 막 이렇게 심호흡을 막 크게 이렇게 훅 해서 숨을 잠깐 참았다가 뭔가 비로소 숨이 그때부터 되게 의식적으로 잘 쉬어지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었고, 이 노래는 어쨌든 그 처음 쓰고 나서 사실 이 가사가 완성이 되면 뭐 제 가사든 누구의 가사든 간에 이제 보컬 친구들이 받아서 그걸 연습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민이가 어쨌든 너무 고마웠던 게, 너무 이 그 가사 뭐 형이 썼냐고 해서 이제 그 뭐 이건 내가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민이가 너무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기 얘기 같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걸 여러 번 얘기를 해줬어요. 끝날 때까지 그 녹음하고 나서도 계속 형 나는 이 곡이 가사가 너무 좋다,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해준다는 게 되게 마음이잖아요. 정성이고, 뭐 사실 뭐 요즘 남 잘 돼도 잘 된다고 박수 쳐주기 힘들고 모두가 배 아파하는 시대에 뭐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에 대해서 이걸 솔직히 뭐 너무 고맙다, 잘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큰 마음이라고 느껴져요, 요즘에는. 지민이야 워낙 잘하는 친구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굳이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주니까 지민이한테 너무 고마웠었어요. 네, 제가 뭐 쑥스러워서 앞에서는 그냥 뭐 괜찮지 그냥 이러고 말하는데, 뭐 지민이한테 너무 그것 덕분에, 그 지민이의 그런 따뜻한 얘기들 덕분에 제가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고, 저도 이 제 기분 같았던, 진심 같았던 노래들을 이렇게 남들의 그 멤버들의 목소리로 완성을 하고 나니까, 누군가 내 얘긴데 남의 목소리로 나한테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들었고, 뭔가 제가 저의 부분도 이 노래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제 목소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노래 그냥 되게 정말 내 얘기인 위로를 전해 듣는 기분으로 이 노래를 불러준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되게 물 흐르듯 쉽게 나왔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완성이 되었고, 특히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불러줘서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된 곡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뭐 그냥 영시라고 했는데, 그냥 편 이상 그냥 이제 12시가 됐을 때 우리가 그냥 그래도 그 거지 같은 하루가 끝나면 뭐 형식상이라도
달력이 넘어가면서 다음날은 좀 더 클린하고 좀 더 쾌적한 하루이길 바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노래 아닌가.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너 차일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 기타. 저 요즘 기타도 좋아해요, 피아노보다. 담백해가지고. 이것 그 이너차일드랑 뭐 무는 아까 이제 작업하는 과정은 앞서 이제 들려드렸지만, 뭐 알려드렸지만, 어쨌든 제 버전의 완성 자체는 그 본보야지에서 다 찍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두 곡 다 어쨌든 정리를 끝냈었어요. 그 뒤에 이제 아마 각자 그 태영이는 태영이대로, 석진이 형은 석진이 형대로 각자가 더 좋고 잘 부를 수 있는 대로 수정했을 거고, 이 노래는 이제 처음에 그냥 태영이 정말 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태영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태영이 이제 옛날 처음 왔을 때부터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그 논현동 거기 골목 되게 이상한 막 옷들 입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다 떨어져가는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아이스크림 몰래 먹다가 걸려서 혼나고, 뭐 그냥 둘이서 그런 기억이 되게 많았어요. 태양이랑 저랑 좀 입맛도 좀 초딩 입맛이고, 둘 다 좀 약간 뭐 저도 약간 뭐 말 안 듣는 끼가 있어서 은근히. 그래서 그런 기억들, 우리가 그때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때 우리 둘이 막 여기저기 다니고 뭔가 막 한강도 가고, 뭔가 정말 그런 기억들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기억이고, 태영이한테도 그럴 거고. 그때 이제 어떤 꼬마 태영이와 꼬마 남준이를 생각을 하면. 여보세요? 야, V앱 중이야, 정구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예. 태영이 형 얘기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한데. 아니에요, 정욱씨. 정욱씨의 얘기가 아까 다 끝났어요. 어떡하죠? 아니요. 저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야, 정국스. 저도 시청하고 있으니까. 아, 형 멋있어요. 갑자기? 예. 야, 정국아. 에? 너, 너 멋있는 얘기 했으니까 나중에 너 부분만 봐봐. 형 멋있다고, 형. 알았어. 야, 고마워. 전화해줘서. 야, 네가 나한테 전화해준 거 처음 아니냐? 예, 그거는 그래, 정국아. 전화 자주 해. 형도 자주 할게. 네. 야, 쉬어. 너 또 들어가냐, 촬영? 아니, 저 촬영 저는 마무리 됐고. 끝났어? 예, 저 이제 라이브 보면서 이제 집으로 오케이. 가고 있으니까요. 아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욱씨.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저도 라이브 보고 있어요. 같이 봐요, 우리. 예! 오케이, 정국 조심히 가. 네. 또 마음이 서졌네요. 네. 전화하는 얘기는 농담이고. 네. 톡으로 다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정국이가 참, 정국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항상 몽글몽글해요. 뭐 방금 태영이 얘기가 딱 마침 그런 얘기하는데, 참 저도 그때 사실 진짜 애기였을 건데, 그 정국이 처음 왔을 때 막 눈이 그때 지금보다 더 커가지고 눈 이래가지고,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막 정국이가 지금 저보다 몸도 좋고, 막 태영이도 막 가끔 막 딱 잘생긴 얼굴 딱 할 때 보면, 와, 얘들 어른인데 이러면서, 멋있는데 이러면서 옆을 딱 봐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또, 진짜 애기들이었는데, 나도 포함해서 그냥 생각하면 또 마냥 귀엽고, 뭐 되게 그런 뭔가 되게 복잡한 감정,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정국이도 마찬가지고 태영이를 생각을 하면서 썼고, 이 은하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요 얘기가 이제
이게 본부라지 방송에서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가 그 별 그 거기 첨성대 같은 곳에서 그 별자리에서 태양이가 딱 은하수를 그때 처음 보고 저한테 아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 멤버들한테 그랬어요. 와, 나 은하수 처음 본다고. 나는 은하수를 있다는 걸 난 절대 안 믿었는데 그냥 나는 이런 걸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걸 그냥 다 안 믿고 다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은하수가 있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되게 그 뭐랄까 기억에 너무 남아가지고 그 말이 그 뭔가 그 되게 외치는 그 외침? 아, 나 은하수 안 믿었는데 진짜 은하수가 있네? 너무 신기하다 하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그런 태영이의 그런 샤우팅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아,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와서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꼭 이 얘기를 써야지 예, 하고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갤럭시 광고를 하게 됩니다. 큰 그림 쩔었죠?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음, 저는 어쨌든 태영이랑 저랑 그래도 기본적인 감성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쁜 말들 정말 그 나의 안에 있는 태영이 안에 있는 태영이에게 작은 태영이에게 옛날 꼬마 태영이에게 그 해줄 수 있는 예쁜 말들로 꽉꽉 채우고 싶었고 원래 그 원 가이드의 가사는 We Don't Change였어요. 그래서 We Don't Change 이렇게 해서 왔는데 We Don't Change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의 내일이 또 다른 더 지금의 태영이보다 더 클 태영이에게 어, 희망을 주는 그런 곡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We Gon Change로 그 가사를 바꿨죠. 바꾸고 그냥 아리테와 그 여름날의 공기 너무 차갑던 잿빛 거리의 소리 그게 이제 그 정말 그 쏟아니는 우리가 같이 쏟아니는 노년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달려와서 막 숨찬데 막 둘이서 막 달리기 내기하고 막 그러면서 문을 탁 두드렸을 때 막 문 열라고 그때의 기억 네, 그런 되게 그래서 정말 빙의야 그 시절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나하고 생각하고 썼어요. 태양이가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써줘서 사실 뭐 미소진 꼬마 얘기는 제가 했었잖아요. 미소진 꼬마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정국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어? 너의 놓쳐버린 흔적이 그건 정말 한 칼도 아니고 두 칼이었어. 알겠어? 정말 대단한 가사였어.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이 정말 이 그 놓쳐버린 흔적이가 이제 태영이 노래에서는 미소진 꼬마 아닌가. 예. 미소진 꼬마가 태영이 그 자체였거든요. 그 당시에 뭔가 막 처음에는 되게 막 얄미운 인상도 있었지만 그냥 되게 뭔가 꼬마고 미소를 띠고 이렇게 헤헤 잘 웃는 그 미소진 꼬마 예, 태영이 이게 태영이 그 자체인데 사실 좀 미소진 꼬마라는 표현을 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생각하는 태영이에게 박수 짝짝 3번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에서 이제 그 태영이가 또 브릿지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얘기하더라고요. 그 태영이가 되게 구체적으로 줬어요 시상을. 내가 너한테 내 손을 맞다 이게 닿으면 그 손을 잡아달라고 그 작은 태영이가 그 다음에 작은 태영 지금의 태영이는 여기에서 현실에서 열심히 여러 일들을 처리할 테니까 그냥 작은 태영이는 내 안에 혹은 어떤 다른 세계에서 그 내가 믿게 된 은하수들을 보면 된다고 넌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로 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 별들을 맞고 나의 세상을 너가 먼저 가지라고 그때는 너 되게 힘들었고 아무것도 몰랐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제가 원래 기존에 썼던 브릿지가 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당연히 태양의 곡이니까 진짜 너무 와닿았어서 그래서 제가 약간의 정리를 해서 갔더니 태양이가 아마 더 좋게 더 바꾼 것 같아요. 그 뒷부분까지 마보이의 전에 너의 눈을 비춘 빛들은 지금 나니까 이것도 태양이가 쓴 부분이고 장미 속 많은 가시도 제가 움트던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을 뿐이지 그 뭔가 어 그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스스로가 뭐 장미에 많은 가시들이 보이고 안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막 자기는 그랬다 이런 얘기를 꼭 쓰고 싶다 이런 막 와갔던 그 오고 갔던 그런 톡들 뭐 지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갤럭시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톡들 막 태가 옆에 그 텍스트 파일로 해서 이렇게 쭉 제 가사 적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형 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써서 줬던 그 되게 막 정성들 그런 되게 그래서 되게 이 곡에서 느껴지는 진심이나 그런 정성들처럼 그런 마음들이 담겨서 이렇게 태영이가 불러준 좋은 태영이만의 또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떼창이 너무 좋잖아요. 이건 제 약간 진짜 너무 떼창이 좋은 노래라 되게 부럽기도 하고 간질간질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바로 2010년, 11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다음 곡인데 이거 너무 좋죠. 둥둥둥둥. 일단 멜로디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쉽고 누가 들어도 굉장히 그냥 리듬 타면서 뭐 굳이 이 친구들의 얘기나 어떤 과거사를 몰라도 그냥 너무 쉽게 막 이렇게 뭔가 바이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사실 이게 어쨌든 막 이것도 지민이가 하도 이제 폰을 갖고 다니면서 막 들으면서 자기 쓴 멜로디라 그러면서 막 처음에 들려줬던 기억이 나요. 빠리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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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사 따따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가사 이제 의뢰가 저한테 왔다가 제가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 너무 가족의 얘기여가지고 이게 만약 저랑 호비 얘기면은 당연히 저희가 썼겠지만 이 지민이와 태영이의 친구 얘기를 내가 쓰려니까 굉장히 막 간지럽고 소름 돋고 이게 막 빙의해서 쓰기가 오히려 개개인보다 이 둘의 우정에 관해서 독특한 그 관계에 관해서 쓰려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한 줄도 못 쓰겠. 그래서 저는 진짜 못 쓰겠다. 이건 너무 가족 얘기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남인 혹은 장녀인데 우리 집이 7남매예요. 근데 이제 뭐 넷째 동생과 다섯째 동생의 그런 독특한 그런 관계를 예술로 표현해 주세요. 가족이라서 이건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제가 못 봐갖고 그래서 아마 동혁이가 좀 많이 슈프림보이가 손을 많이 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이 친구는 제 오랜 친구지만 정말 표현이나 이런 게 짱인 것 같고 가사도 아마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분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친구들이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지미가 되게 탑라이닝에 또 많은 하고 둘이서 막 서로 뭔가 만두 사건이든 뭐 그 사건에 저도 있었지만 뭐 막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완벽한 노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분 좋은 노래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딱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참 제가 곁에서 10년을 지켜본 지민이와 태영이 나온 곡이에요. 너무나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서로 같이 막 서로 막 실드 쳐주고 뭐 지민이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태영이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 많은 되게 주전부리 같은 얘기들 그런 게 이제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곡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노래 마지막 이곡 빼고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솔로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예요. 기타가 왜 이렇게 좋은지. 사실 어쨌든 이게 인터뷰랑 회사와 본인의 강력한 의사와 진심으로 인해서 나온 곡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영이 되게 막 보면 가끔 무던해 보이고 되게 단단해 보이고 막 되게 사람이 뭔가 난 다 괜찮아 라든지 뭔가 뭐 그런 얘기들
진영의 어떤 그런 면모들이 사실은 그런 줄만 알았는데 되게 이 형도 막 속으로 되게 앓기도 하고 뭔가 막 이런 되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구나라는 사실을 뭔가 우리끼리 간지러워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 초안을 받고 가사를 정리를 하면서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일 놀라웠던 건 사실은 진영이 이 사비를 썼다는 거거든요. 멜로디를 진짜 저는 왜냐면 왜 그게 놀라웠냐면은 처음에 진영 목소리로 온 게 아니고 가이드가 쭉 왔는데 외국 보컬이 불러서 왔어. 외국 보컬이었는지 한국 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이드를 쭉 불러서 왔는데 그 가사가 없었죠. 걔가 그 막가사였고 쭉 불러서 왔는데 막 사비가 막 이러면서 막 그 여자 보컬 분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비가 그래서 이 노래 대박이다 막 그랬었죠. 너무 신나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노래 자체로 가사고 나발이고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막 그랬었어요. 형 노래 겁나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해줬나 사비를 진영이 썼다길래 와 형 진짜요? 아 형 또 형 솔로라고 열심히 또 뒤에서 또 작업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사비가 일단 그걸 다 떠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여성 보컬분이 가이드를 해주셨으니까 전 전혀 짐작도 못했고 이런 음역대에 뭔가 그런 소위 좀 이제 한갈이 있는 그런 사비 어떻게 보면 진영이 와 이런 음역대까지 상상해서 사비를 썼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저는 되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바빠요 아버지? 네 그랬고 어쨌든 그게 너무 저는 멋있었어요. 네, 멋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것도 그 이너차일드 다음이었는지 그 비행기 돌아오는 그 뉴질랜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쭉 정리를 하고 보냈는데 진영이랑 얘기했던 게 뭐 형은 조금 더 단어들이 쉬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또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 뭐걔 중에서 근데 형 전 요 표현은 지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좀 지지부진해지니까 아마 형이 형 선에서 좀 바꾸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내게는 저스트 뭐내 마음을 밝혀주는 너의 작은 섬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아마 걸 뿐인 걸 때문에 형이 부르기가 편하고 아니면 훨씬 더 의미가 와닿는 작은 별로 바꾸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달이랑 바다라는 소재는 사실 되게 매력적이니까 뭐 바다가 까맣고 뭐 그냥 되게 이 가사를 쓰면서 저 되게 즐거웠어요. 저도 문차일드를 썼었고 달이라는 그 소재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서 뭐 달에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뭐 너무 진영다우면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노래 아닌가. 형이 사비를 써서 이렇게 막 했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형 안에 있는 이런 또 다른 모습? 예. 그래서 되게 보면서 형이 또 아미를 향한 마음 절절하구만 이러면서 되게 뭔가 흐뭇하기도 하고 뭔가 막 토닥토닥 해주고 싶기도 하고 가사 사비를 쓰면서 되게 찡했어요. 이런 생각들 달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 네 굉장히 새롭고 재밌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진짜 목소리라 그래서 네 그랬고 원래 이제 내 주위를 맴돌게 부분을 제가 원래 다 영어로 썼었는데 아마 진영이 이제 쪼에 맞는 한글로 내 주위를 맴돌게 내 곁에 있어줄게 내 빛이 되어줄게 offer you 차라리 이게 훨씬 이렇게 놓고 보니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원래 아마 제가 썼던 게 Yeah I'm staring in your light Yeah I'm staring in your night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락스러운 근데 뭐 이유가 영어였을 수도 있고 형한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 언어가 형한테 훨씬 잘 맞는 것들로 바꿨고 그래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절절한 러브레터가 되지 않았나. 네. 달이 지구를 향한 달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재밌게 형이랑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경이 쓴 트랙이고 제가 윤경한테 맨날
형 분배 하나만 써주면 안 돼요? 저 분배 하고 싶다고 올드스쿨 하고 싶다고. 저는 그런 거 원래 그런 걸로 시작했으니까. Don't care. 뭔가 그 옛날 저는 나스랑 그런 걸로 시작했으니까 형한테 막 형 분배 하나만 써서 같이 하자고 막 제가 막 맨날 쫄랐었어요. 저는 그런 거 찍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윤경이 이제 아 그래 나중에 하자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미뤄져서 이제 앨범이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하게끔 됐고. 한 이제 술자리에서 나왔었나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뭐 얘기하다가 나왔었나. 어쨌든 리스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요즘 사실 뭐 형 가수처럼 뭔가 존중도 쉽지 않은 시대에 무슨 존경이냐, 너무 요즘에 리스펙 뭐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그 단어에 뭐 그러니까 뭐 언어라는 게 사실 사회성도 있고 뭐 바뀌기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실 존경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무거워야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되게 남발이 여기저기서 많이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별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걸로 나중에 같이 막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형이랑 같이 유닛 해야 되면 리스펙이라는 주제로 하자라고 했었고, 형이랑 저랑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그냥 그 발로 그 출발점 비슷했어요. 네. 출발점 되게 비슷했고 그 리스펙하는 거죠. 다시 돌아보는 거고. 되게 그냥 리스펙 그냥 다 같이 재밌게 그냥 따라하고 좀 가볍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도 그냥 뭐 해봐 이래서 그냥 해봤죠. 그냥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중이 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재밌게 그냥 형 그 윤경이 쳐놓은 애드립을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인정 뭐 이런 거. 그래 뭐 이런 거 제가 윤경이 원래 자기 파트에 이렇게 애드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다 녹음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부디 존경을 쉽게 말하지 마. 예, 이 파트는 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윤경이 B 파트죠. 리스펙 사람 이 부분은 윤경이 쓴 건데 이렇게 하나씩 써놓고 우리가 각자의 파트를 나눠서 각자 부른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한 콜라보를 할까라고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다른 무거운 곡들도 이미 많고 되게 시사점이 있는 곡들이 많아서 이 곡은 그냥 재밌게 그냥 우리 뭔가 좀 장난처럼 해봐도 스트레스 풀고 막 그냥 얘기했던 걸로 재밌게 풀어봐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갑자기 힘드네.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거의 끝나가는데 이터널이죠. 이터널. 진짜 제가 역대급으로 오래 하네요. 그래도 1시간 반. 제 방송 보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왜 안 나오니?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씨. 네. 이 노래 쓰면서 진짜 많이 울었죠. 진짜 울었어요. 이 노래 쓰면서 많이. 엄청 벅차기도 했고 막 이터널이란 말을 제가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은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불멸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계속 남길 바라고 그 읽히지 않는 책이 되지 않길 바라니까 그런 마음에서 네 블랙프루프 정말 데뷔 전에 만들어서 막 우리끼리 연습하고 정말 힘들게 연습하고 막 그 첫 방송도 막 블랙프루프 모자 춤 지민이랑 막 호석이랑 하면서 한호 터져 나오고 정국이랑 그런 생각하면서 이 노래야말로 정말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는 7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서 7명이 아니고 우리는 한 팀이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천국 갈 거다. 네. 그 낙원, 네 낙원에 갈 거다 이런 거죠.
가진 게 꿈밖에 없었네. 네. 그랬어요. 진짜 그랬었으니까. 눈 뜨면 뿌연 아침들이었고. 악보를 본 건 아니지만 메타포죠 그냥. 네. 끝이 없던 그 프린트지들, 가사들 외우고 쓰고 찍고 울고 눈물 자국 번지고, 일곱이지만 일곱이 아니고 일곱 번의 겨울 그리고 일곱 번의 봄, 맞잡은 일곱의 손, 다시 멈추지 않고. 이 노래 들으면 막 되게, 이 노래 때문에 앞으로 많이 울 것 같아요. 뭐 영프라이드도 그랬지만 이터널 불멸을 바라면서 이 방탄복을 입고 불멸을 말하면서 뭔가 세상 앞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앞으로 우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이터널은 비하인드가 하도 울어서 기억이 안 나. 그냥 너무 울고 울면서 썼어요. 새로 된 증명. 네. 이거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냥 뭐 새로 된 증명, 뭐 트로피일 수도 있고 뭐 총알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것보다 그냥 블랙프루프라는 그거 자체로 그냥 우리 이름이 새로 된 증명이 됐으니까 그거. 이 노래는 뭔가 슬퍼서 앞으로 되게 듣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에 또 히스토리가 쌓이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처음으로 맨 처음, 우리의 처음으로. 이걸 제이홉이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이홉 같은 사람이 해줘서. 방점 마지막. 이거 노래 작업 프로세스까지 전 모르죠. 저는 이 노래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옆에서 지켜본 게 다인데, 호비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컨펌을 계속 받고, 아마 호비도 이거 진짜 최종 맨날 작업실에 나와서 똑같은 거 계속, 이거 본인 솔로니까 더 부담스럽기도 했을 거고, 계속 나와서 계속 고치고 또 보내고 고치고 녹음하고 보내고 고치고 녹음하고, 그것만 생각나. 이 노래 하면 호비가 계속 이거 수정하고 녹음하고 노력하던 그 호비의 모습, 호비의 피땀 눈물이 절절히 있는 곡이고, 이 마지막 방점을 이터널에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 호비가 어쨌든 어깨 힘 딱 빼고 되게 정말 월드컵 송처럼 되게 축제를 열어주면서 그래도 나아갈 거라는 걸, 악마의 손과 운명의 리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갈 거라는 거, 그걸 호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되게 고맙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의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흔히 사람들이 묻는 우리의 성공에 대한 이유나 우리의 미래는 어떨지,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지 하는 그 모든 답이 이 앨범에 다 있어요. 이 앨범에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뭐 막 머리 막 그 되게 아프게 막 뭔가, 나도 그렇고 그냥 그걸 생각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이 노래에 아까 쭉 들어보면서 이 노래 다 있어요. 왜 우리가 다시 여기에 모였고, 왜 우리가 여기의 길 위에 서로를 각자를 시작을 했고, 울고 웃고 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그 질문의 시작부터 답의 끝까지 다 여기 있어요. 이 앨범이 그냥 답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이게 멤버인데, 그냥 저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앨범이 그냥 우리의 결론이다. 시작이자 결론. 싫으면 뭐 말고. 이게 우린데 어떡하겠어. 이 안에 우리의 어떤 과거의 모든 서툼, 찌질함,
지금이 가지게 된 능숙함 혹은 그 과정들 모든 조각들이 다 이 앨범 안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당장 무엇을 더 말할 수도 없고 무엇을 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우리의 시작이었고 끝이었고 지금 현재 이고 이고 이거죠 이거. 그게 이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뭐 돌아가서 뭐 이게 이렇게 쭉 끝났는데 마지막 시아 트랙까지 시아에도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어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음 명확해요. 되게 심플해요. 왜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는 함께인가? 질문도 대답하고 간결하고 대답도 간결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함께인가? 우리가 같은 배에 있으니까 적어도 이 앨범과 그 퍼포먼스들이 우리의 합의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고 생각해요. 뭐 그리고 사실 뭐 뭐 연락 이제 주변에서도 저도 뭐 아는 분 친척의 누구 해서 뭐 티켓 관련해서 연락도 많이 받고 솔직히 뭐 활동 끝나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활동 내내 사실 뭐 굉장히 무력했죠. 예. 되게 무력했고 땀이 나도 땀이 땀 같지 않은 그런 2주였어요 사실은. 뭐냐면 컴백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앞에 카메라만 있잖아요. 그건 물론 그 반응이 있고 물론 그렇지만 이 실제로 대면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막 이제 주문처럼 외운 거예요. 우리가 힘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우리는 웃어야 된다. 왜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건데 우린 최소한 방송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주문처럼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웃어야지. 우리는 괜찮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걸 기다리던 팬들이 더 힘 빠질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고 뭐 콘서트도 마찬가지고 어, 되게 힘들어요. 네, 되게 힘들고 되게 무력하고 사실은 정말로 준비해오던 것들이 많았고 진짜 돌아가서 저희로 돌아가면 진짜 오래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오래 준비했고 진짜 많이 연습하고 연습만 정말 그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애들끼리.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고 이걸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 뭐 저희가 항상 어쨌든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여기 이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미치지 않기 위해서 미쳐야 되고 어느 한 곳에 그 연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서 우린 계속 나아간다. 예. 이게 이 앨범에 다 있고 여전히 저에게 드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랬어요. 요즘에 2주 동안 가끔 막 집에 있다가 방송이 막 일찍 끝나니까 집에 있다가 가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우라통이 막 이게 막 위까지 올라와요. 막 갑자기 막 정말 막 무슨 미친 사람처럼 막 울컥 올라와서 막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막 혼자서 열이 받아가지고 억울하니까 그래요 되게. 네. 속상하죠. 속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 그러나 그래도 이 앨범만큼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이 앨범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달려왔던 시간들 그리고 그 연습들 퍼포먼스들은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는데 막 진짜 막 열불이 터져요 진짜. 근데 나는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그래, 이렇게 미디어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 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진짜 오프라인 대면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 예. 그렇지만 그래도 나아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느 방향이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계속 나아가고, 또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도 아마 기다리시면 또 분명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 가지를 빌어서 이 앨범이 어쨌든 제 오늘의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비하인드예요. 비하인드 썰이고 그냥 제 생각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앨범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혹은 훗날 어떤 시점에 가서 이 앨범에 어떤 곡이 생각나서 우연히 혹은 뭐 필연적으로 듣게 됐을 때 이런 말들이 감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실은 원래 이 V앱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저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이게 어쨌든 창작자가 감상을 제한하는 일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하인드를 일일이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안 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우리가 서로 페이스 할 기회들이 너무 없어지면서 해야겠구나 라면서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를 한 일주일 넘게 열흘 내내 고민한 것 같아요. 하자. 안 하는 게 나아. 하자. 안 하는 게 나아. 무슨 말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여기 앞에 와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제 언어대로 할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어 그냥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에서 그냥 그 오은이랑 블랙스완 연습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7년 전에 저희보다도 더 빡센 저희를 봤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한테 어떤 힘이나 의지와 에너지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니까. 단지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희를 믿고, 나를 믿고, 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나쁜 일 있으면 분명히 좋은 일도 생기지 않겠나. 네, 그런 걸 믿고 이 V앱을 켰고요. 어쨌든 뭐 정말 감사해요. 네, 제가 이렇게 공들여 만든 것들을 멤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아직도 너무 여전히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제 기반은. 그래서 저는 제가 절 스스로 늘 행운아로 여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 일상 그리고 제 일 안에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저도 단편적으로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제 진심을 계속 털고 제 눈물로 그대로 보이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 말에 혹은 내 가사에 위로를 받으니까. 저는 10년 전에도 그거 하나였고 지금도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이걸 하느냐, 왜 안 미치지 않고 그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에 나를 스스로 잠식시키지 않고 왜 이러고 있느냐는 명료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나의 진심에, 그 사람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차피 함께 부둥켜 살아가는데 이 내가 받았던 도움들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랑을 갚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저는 그거 하나 믿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쓸 거고 연습을 할 거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진심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진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되게 멀쩡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네. 제 마음은 이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터널과 이고에 어디 사이쯤에 있는 거겠죠. 가끔 슬프기도 하고 가끔은 희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3분이든 2분이든 아니면 길게는
몇 달이든 여러분들의 뭔가 여전히 삶과 그 순간순간들의 조금이라도 작음의 도움이라도 정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이면 99, 98 안 되면 뭐 99.9라도 그런 경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제 진심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네,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믿고 있고 그냥 이번에는 너무 여러분들을 직접 못 본 거 그냥 내 눈으로 얘기를 못한 거 내 목소리를 못 전한 거 그게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고 당분간은 어, 좀 사랑하고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사랑이란 단어에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 앨범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신 점, 들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읽히지 않는 책이 되는 게 제일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저는 기쁘고 앞으로 이제 앨범이 한 차례 정리가 이 비하인드를 해야 저도 제 앞으로 남은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속이 후련해요. 시원하고 저도 또 제 시간 날 때 제 것들도 열심히 챙기면서 음악들도 열심히 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갈고 닦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 이너차일드 얘기하면서 7년, 10년 전에 종국이와 태영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을 보면서 여전히 네, 우리는 함께니까 네,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너무 슬픈 일도 많지만 미치지 않으려면 진짜 미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굳건하게 한번 파이터가 돼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점심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건강 유의하시고 또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챙기면서 같이 한번 또 잘 견뎌봅시다. 항상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해요.